안녕하십니까. 권영필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사행위 취소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채무자의 사행위의 일련행위로서 가등기가 되고 본등기가 됐을 때 사행위는 기본적으로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. 이 기준 시기는 뭐냐면 사행위의 발생 시기를 기준하는 시기고 사행위 채택기간 5년을 기준하는 시기가 되고 또 사행위 시기를 기준으로 채권 발생, 그러니까 채권자의 채권 발생이 사행위 이후에 발생했느냐 여부가 이제 그 기준 시점이 됩니다. 사행위 기준 시점이. 이 사건에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가압류가 있었습니다. 이 가압류 결정 당시 이미 가등기가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행위가 있음을 안 날을 이 가압류 시기, 그러니까 이것을 가등기가 사행위라고 평가했을 때 이 가압류 결정 당시 이미 사행위가 있음을 알았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사행위는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이기 때문에 이 본등기를 기준으로 사행위를 판단해야 되냐,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가등기를 기준으로 사행위를 판단을 하고 결국 가등기 이후에 네가 가압류를 했다면 이 가압류 결정 당시 이미 너는 가등기라는 사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, 그렇지 않다면 제척기간 동화로 사행위 취소 소송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행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했다.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이후에 원고를 해야함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. 이것에 대해서 기산점에 대한 오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. 다시 가등기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습니다. 사행위가 가등기를 사행위로 볼 것인가,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사행위로 볼 것인가,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사행위는 기본적으로 가등기 시입니다. 결국 그렇다면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됐을 때 가압류 할 때 당시 가등기가 등기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사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